장대장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대장입니다. 자, 이제 종부세 고지서가 날라오는데 바로 그야말로 강남에 아파트 두 채 가지고 있으면 금액대에 따라 다르겠지만 웬만한 건 7, 8천 나오고 좀 비싼 것들 아주 고가는 또 한 1억이 넘어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재건축 재개발에서 1+1이라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두 채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이제 조합 사업성 사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걸 신청했던 조합원들이 취소를 하고 있다. 이 종부세 영향이거든요. 자,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요. 이 1+1이 무엇인지,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부세 쇼크 후에 신반포 15차, 21차 주민들 1+ 재건축 철회. 한 채만 받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형 평형수, 중대형 평형수 이상 한 채만 받겠다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일 것입니다. 올해부터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가 급증하면서 서울에서 1+1 분양을 취소하는 재건축 단지가 나왔다. 참 이걸 보면서 정말 많은 걸 느낍니다. 이 정책이라는 걸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대부분 재건축 재개발에서 1+1을 받으려고 하거든요. 한 채를 더 받으려고 하는데 양도세 중과 때부터 조금 달라지더니 종부세가 엄청나게 또 올라버리니까 바로 방향을 틀어버리는 이런 양상이 벌어지는데, 이 정책에 따라서 정반대의 결과가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1+1을 그렇게 좋아하다가 중대형 한 채만 갖겠다. 이래서 우리가 이 정책이라는 건 늘 잘 봐야 되고, 이 정책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득이 될 수 있고 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정책이 나오고 나서 뭔가 결정이 돼서 후회하는 것보다 그 전에 잘 알고 선택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임대소득을 모두 쏟아부어도 납부해야 할 보유세, 그러니까 보유세라는 게 재산세나 종부세인데, 지금 1주택자도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1주택자들이 종부세 내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우리 이거 언론 플레이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재산세 자체, 이게 공시가격이 계속해서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고, 또 할인율,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80%를 계속 지켜오던 게 작년에 85, 올해 90, 내년에 95, 내후년에 100% 할인이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택 가격이 실질 가격이 오르지 않더라도 공시가격이 오르고 할인율이 없어지기 때문에 재산세 자체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예요. 1주택자는 핵심은요, 재산세가 문제입니다. 제가 작년부터 이 얘기를 했습니다. 언론에서는 자꾸 헛다리 짚고 있어요. 법적으로 3년간 아파트를 처분할 수도 없어 재건축을 통해 두 채의 아파트를 받는 것을 포기한 것이다. 네, 1+1은 3년간 처분할 수가 없습니다. 서초구 반포동의 신반포 21자 재건축 조합은 재건축 단지 규모를 275가구에서 251가구로 줄이고 평형별 가구 수도 조정하는 사업계획 변경안을 최근 구청에 제출했다. 그러니까 이제 철회를 하고 1+1을 철회를 하고 다른 평형대를 신청을 한 거죠. 인근 신반포 15차 아파트 1+1 분양을 신청했던 조합원 57명이 철회 의사를 밝혀 지난달 서초구청에 계획 변경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두 단지 모두 1+1 분양을 받는 조합원은 해마다 5천만 원 넘는 종부세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24평형 두 채만 가지고 있어도 이게 신축이 얼마입니까? 바로 옆에 있는 아쿠로 리버파크, 조금 입지가 이제 아쿠로 리버파크는 한강변에 많이 접해 있긴 합니다만 그게 이제 6년 차이기 때문에 그거랑 비교해도 되겠네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3년 후에 들어선다 그러면 반포 아쿠로 리버파크는 거의 10년 차가 되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 아파트가 34평형이 42억을 넘어섰고요, 24평형이 지금 한 26, 7억 갑니다. 그게 월세로 받는다? 월세 받으면 24평형이 월세로 받으면요, 한 달에 450, 400, 500 그 정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맥시멈으로 한 500 잡아도 한 채는 살고 한 채는 준다. 그럼 500이면요 1억에 500 정도 되겠죠. 보증금 1억에. 보증금 아주 낮게 잡아도 1억 정도는 잡아야죠, 아파트니까. 그러면은 1년에 6천만 원입니다. 6천만 원. 아주 잘 월세를 줬을 때 두 채 정도는 잘하면 커버되는데 계속해서 공시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두 채 가지고 있어서는 커버하기 힘들다는 거죠. 거기에다 재산세까지 하면 커버가 안 되겠죠. 재산세가 또 얼마입니까? 아직 1+1 분양이 축소되는 사례는 소수지만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기조가 이어지면 앞으로 재건축을 추진할 다른 대단지 아파트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나오는 얘기가 전세가 줄어들고 반전세라든지 월세로 늘어날 수 없는 배경이 이런 세금들, 재산세나 종부세가 많아지기 때문에 반전세나 월세로 가는데, 그러면 전세가 없어질 것이냐? 그건 쉽지 않습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자꾸 언론에서 전세가 없어질 거라고 하는데 그건 쉽지 않을 겁니다. 왜? 전세를 끼고 있는
이 분들이 다 여유가 있는 분들이 아니거든요. 전세를 끼고 세를 주는 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반전세나 월세로 돌리고 싶어도 못 돌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금 부족으로. 근데 이제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이유가 전세를 받는 전세 대출 자체도 그만큼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는 그러면 전세가 금액이 부족해요. 그럼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월세로 내라. 그게 이제 반전세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많아지는 게 여러 가지 이 배경이 있습니다. 임대차법도 그렇고 대출이 많이 안 되는 부분도 그렇고 계속해서 올라가는데 대출이 그만큼 못 따라주는 거죠. 예,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반전세를 양성을 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사업 계획 변경으로 가구 수가 줄어들면 단기적으로 전월세 매물이 중장기적으로는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돌아가야 할 집이 줄어 서울 아파트 수급 불균형이 심해질 수 있다. 자, 무슨 얘기냐? 방금 1+1을 줄여서 바로 1+1을 중대형, 대형 평형대로 갔기 때문에 가구 수가 줄어드는 거군요. 어쨌든 간에 1+1이라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임대를 넣을 수도 있고 한 채를 가지고 있다가 어느 정도 시세 차익을 보고 팔 수도 있는 건데 그러면 무주택자가 그걸 살 수도 있는 건데 가구 수 자체가 줄어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공급량 부족하다 계속 여기서 얘기 나오는데 이런 정책 때문에 자꾸 공급수를 줄이게 되는 한 요인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1+1 분양이란 대형 평형 소형주들이 신축 아파트는 대형 한 채 대신 중소형 두 채를 받는 제도다. 자, 1+1은 제가 또 따로 거기만 집중적으로 이 법 조항과 어떻게 해서 1+1을 받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대략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이제 종전 자산 평가를 하죠. 그 금액, 재건축 재개발되기 전에 뭐 사업 시행 인가 기준으로 했을 때 이 금액이 11억으로 평가를 했다. 그러면 조합원 분양가가 있었겠죠. 조합원 분양가 34평, 이게 6억, 24평, 이게 4억. 그러면 두 개 더한 금액이 11억이 더 크다. 그러면은 이게 34평 하나, 24평 하나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다른 한 가지는 전용 면적으로 합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택 면적이 전용 뭐 130제곱미터다. 그러면 84제곱미터랑 자 60제곱미터 두 채를 가질 수 있는 거죠. 즉 한 채는 1+ 중에 한 채는 무조건 전용 60제곱미터 이하여야 합니다. 네, 이하여야 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가 영상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다음 주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은퇴 세대들이 그동안 뭐 주공 아파트라든지 이런 오래된 아파트에 30년, 20년 사시면서 1+1은 그게 바로 임대 수익을 위해서 은퇴하고 나서 그런 목적으로 해왔는데 이 세수만 해도 수천만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제 그런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결국엔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야, 이거 종부세 얼마 나온다? 실질적으로 그 고지서를 받고 내가 내려고 할 때 1억 가까운 돈이요. 야, 이거는 정말 큰 금액입니다.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마 저항하는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종부세 부분, 양도세는 팔 때 시세 차이만큼 내서 뭐 많이 내든 적게 내든 그때 가서 번다고 쳐도 이 종부세라는 것은 보유하면서 계속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는 세금이거든요. 이렇게 많이 낸다는 것은. 그래서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시정되는 시점이 분명히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저의 예측이지 이게 정치하는 그런 분들이 또는 뭐 행정을 하는 그런 영향력 있는 분들이 이걸 갖다 그대로 유지하고 한다면 이거는 뭐 내야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그래서 여러분들의 고민 이렇게 계속해서 새로운 정책 이슈 때문에 시장이 변하지 않습니까? 이런 고민을 매주 화요일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라이브 방송으로. 자, 다음 주는 전 KBS 아나운서 현 MBN 엄지의 제왕에서 메인 MC로 활동하고 있는 조충현 아나운서랑 정말 즐거운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연예인들의 부동산에 대해서도 한번 물어보겠고요. 또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 같이 한번 해결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